네, 반갑습니다. 23년 농협 경제사업 여신 채권관리, 그죠? 채권관리 과정 요점 정리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낼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의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채권 압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그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압류를 하면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B의 다른 채권자 갑을 병정이 이렇게 피압류 채권을 또다시 이렇게 압류를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압류 결정문이 A, 갑, 을, 병정 이렇게 송달됐겠죠, 그죠? 이렇게 송달됐을 때 이 집행채권의 총액과 피압류 채권의 총액을 비교해 가지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큰 것을 이중 압류라 했습니다, 그죠? 또는 압류 경합이라고 합니다. 압류 경합의 요건 기억나십니까? 1번 복수의 압류가 있을 것, 이렇게 복수의 압류가 있을 것. 두 번째, 후행하는 압류, 그죠? 얘네들 갑, 을, 병, 정, 이 후행하는 압류가 있을 당시에 이 피압류 채권이 존재할 것. 여기 존재하고 있었죠, 그죠? 전문 명령처럼 이렇게 싹 가버리면 이게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존재할 것. 세 번째가 뭐였나요? 피압류 채권, 이게 피압류 채권이 동일할 것. 네 번째가 집총과 피총 비교해서 집총이 커야 되죠. 초과할 것. 이게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가압류 해방 공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좀 바꾸고요. 지우고 색깔을 바꾼 다음에, 자, 가압류 해방 공탁은 A, B, C 이렇게 가압류 결정문이 왔다. 그럼 공탁은 누가 한다? 가압류 해방 공탁은 B 채무자가 해방 공탁을 공탁소에 해방 공탁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해방 공탁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금전만 낸다. 돈을 현금으로만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액 내야 된다 그랬죠? 전액을 내야 된다. 즉 일부만 할 수 없어요. 일부는 못한다. 세 번째, 제3자는 못하죠. 제3자 못하고 요 B만 할 수 있다.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는 이 압류 효력은 어떻게 되죠? 이 압류 효력은 여기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압류 효력은,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의 효력은 이 회수 청구권에 존속하게 되는 거다. 이거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집행 종료 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이렇게 전부 명령을 한다, 그죠? 전부 명령을 하면 전부 명령이 송달되고 채무자한테도 전부는 송달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 송달되고 나서 1주가 지나면 확정된다 그랬죠? 확정되면 여기 있던 피압류 채권이 싹 없어지고 일로 싹 가버린다고, 그죠?
이거 했죠, 그죠? 그래서 집행의 종료 시기 전부 명령이, 자, 이거 맞는지 보세요.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 집행이 종료하나요? 아니다, 그죠? 송달된 때가 아니라 확정된 때 집행이 이렇게 싹 가버리기 때문에 그때 종료한다. 그 다음 이제 다른 지문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 추심 명령 같은 경우에는 압류미 추심을 했죠. 추심을 해가지고 C가 공탁할 수도 있지만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돈을 추심 채권자한테 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급을 하면 추심 채권자는 돈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추심 신고를 해야 돼요. 추심 신고라는 것은 법원에 양식이 있거든요. 그냥 한 장 써가지고 이렇게 추심했습니다 라고 추심 신고를 해야지만 이때 배당 요구 중개가 된다고. 즉 이때 샷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 신고 시도 추심 신고를 하면 이게 집행 종료 시기입니다. 그때 집행이 종료된다. 그 다음 부동산 경매에서 쫙 해서 1, 2, 3 간다 그랬죠.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돼 가지고 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이렇게 병 등기 안 해도 이거 납부하면은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대금 납부한 시기가 집행 종료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낸 돈으로 빚잔치 한다 그랬죠. 빚잔치를 하는데 여기 이제 J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얘한테 500만 원이 배당이 됐다. 그러면은 을 입장에서 이 배당 잘못됐다. 그 배당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것도 소란 말이야, 소. 이 소가 제기되면은 소송 계속 생기고 이제 판결 나는 거죠, 그죠? 이 판결 나면은 이제 집행이 종료하는데, 이 판결이란 것을 변종시, 변론, 종결시, 대부분 다 판결은 변론 종결시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객관식 지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에서, 자, 파산 선고가 나죠? 파산 선고가 나면, 파산 선고 전에, 그죠? 1, 2, 3, 가압류 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 집행. 파산 선고가 나면, 이거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은 실효된다 그랬죠, 그죠? 실효된다. 소송은 수개하는 절차를 거치고 실효된다. 실효된다는 말을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인데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A, B, C 상태에서 가압류가 됐어요. 가압류가 송달됐죠. 즉 오직 가압류만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렇게 공탁을 한다 그랬죠. 248, 291조에 따라서 공탁을 한다. 공탁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압류니까, 그죠? 가압류니까 피공탁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땡땡땡땡땡땡땡땡땡에 뭐가 생긴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 여기까지 했죠, 그죠?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기면, 자, 색깔을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기면 이 가압류의 효력은 이렇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이때 존속한다.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가압류 효력이 존속한다. 그래서 이거 존속한다, 안 한다 문제가 나면 이거는 존속한다 돼 있으면 이제 맞는 지문이 되고, 효력을 잃는다 하면 이거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23년도 농협 경제사업 분야 여신관리 요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